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88부 태평천국의 에이스 좌옥성, 우수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9년 8월 북방에서는 제2차 아편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무렵이었죠. 태평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석달계는 복건성을 지나서 호남성으로 이동하면서 증국번의 상군 단련이 주둔한 강서성 부근을 맴돌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남방을 떠돌던 석달기는 마침내 승부수를 띄어서 호남성의 샤오양을 공략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증국번은 상군의 본거지인 호남성을 구하기 위해서 즉각 출진해서 석달기의 부대하고 교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예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악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석달기와 증국번의 대결에서 증국번은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연전연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받았던 증국번이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흑역사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확실히 석달기가 태평천국 본토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방랑 생활을 한 지 좀 됐다 보니까 전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증국번의 상군 단련을 뚫지 못하고서 격퇴를 당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호남성 입성이 좌절된 석달기는 할 수 없이 방향을 더 서쪽으로 돌려서 사천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천이야말로 방어에 유리하면서 또 힘을 키우기에 좋은 그런 군웅들이 운거하기 딱 안성맞춤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석달기가 일단 사천성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1859년 12월 석달기 부대가 사천성으로 떠나자 증국번은 더 이상 석달기를 추격하지 않습니다. 증국번은 다시 이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태평천국이 점령하고 있는 안칭을 공략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면 증국번 입장에서도 지금 저렇게 유랑민족 마냥 떠돌아다니는 석달기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장강의 메인 센터에서 활약을 해야지 뭔가 좀 자신의 입지가 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석달기는 더 이상 이쪽에 있지 않고 사천성으로 가버리니까 자기 구역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하든 나는 알 바 아니고 일단 메인 전선으로 돌아가자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편 그런 사이 태평천국의 장수 이수성은 승보의 매수공작에 넘어갔던 푸커오를 탈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푸커오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푸커오 탈환에 대한 공로로 이수성 역시 충황에 봉작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태평천국의 실세는 누가 주도를 하게 되냐면은 내정은 간왕 홍인간이, 그리고 외정은 영왕 진옥성, 그리고 충왕 이수성이 주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푸커오로 탈환한 태평천국은 다음번 목표로 눈에 가시 같은 제2차 강남대영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이미 2년 전에 제1차 강남대영이 붕괴된 다음에 천경사변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청의 흥차 대신 화춘, 부원수, 장국량, 그리고 총병, 풍자재 등이 제2차 강남대영을 다시 이제 건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2차 강북대영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붕괴가 된 상태예요. 그런 마당에 청조정 입장에서는 지금 제2차 강남대영이 난징 주변에 위치한 유일한 관군 거점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곳에 아낌없는 지원을 퍼부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청조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강남대영, 그 지원을 바탕으로 강남대영 일대를 요새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대영은 100여 개의 보루를 갖추고 그물망처럼 연결된 참호로 보호를 받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청의 관군만 해도 호활 20만 대군이라고 치이는데 20만 대군은 당연히 과장이고 실제로는 뭐 한 4만에서 5만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절대 적은 숫자의 병력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제2차 강남대영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천국 입장에서 강남대영은 눈에 막힌 가시하고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점도 있었다라는 거죠. 1860년 1월 태평천국은 제2차 강남대영을 공략하는 대신
목표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영왕 진옥성이 안희성으로 진군에 들어갔고 충왕 이수성은 절강성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갔다는 거죠. 뜬금없이 태평천국 군의 투탑이었던 진옥성과 이수성이 군을 양쪽으로 나눠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진군을 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태평천국 군이 절강성으로 난입해오자 청에 수비되는 우왕좌왕하면서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충왕 이수성이 이끄는 이만의 군세는 절강성 북부 일대를 휩쓸고 다니면서 3월 무렵에는 어디까지 진출을 하게 되냐면은 항저우까지 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항저우가 어떤 곳이냐? 중국 남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잠깐 좀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뭐 양자강 문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황하 문명이 기본적인 고대사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삼국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황하강 유역의 문명권을 중심으로 역사가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강 이남은 깡촌 취급을 받았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손고랭이 차지하고 있던 동호 지역은 뭔가 컨트리 지역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마염이 이 삼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진으로 통일을 했는데 이게 또 얼마 못 가고서 붕괴가 되죠. 그러면서 북방의 이민족들이 침략해오면서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5호 16국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북방에 살고 있던 한족들이 대거 장강 이남으로 이주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강 이남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걸핏하면은 한족 왕조들이 북부 지역에서 뭔가 혼란을 맞이한다든지 혹은 외적의 침입을 맞이해서 영토를 상실했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남방으로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명제국 같은 경우는 아예 난징이 초창기 수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은 장강 이남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돼가지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치 중심지 하면은 베이징, 경제 중심지 하면은 상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중국 남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로 발돋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남송 시절에는요, 어떤 별칭까지 생겼냐면은 항저우를 두고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늘에는 천국이 있다면은 땅에는 수저우와 항저우가 있다. 즉 소주와 항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항저우는 매우 번화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항저우는 절강성의 성도로 남방 대운하의 기점에 해당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정말 몇 번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장강 이남에 위치했던 최대 도시인 난징을 지금 현재 태평천국이 점령한 상태잖아요. 그런 이상 청제국에게 있어서 항저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말 상상 이상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천국이 항저우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에 청조정은 대경실색했으며 황급히 강남 대형으로 하여금 항저우를 구원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항저우를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지금도 항저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아가지고 관광지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흑역사가 있죠. 옛날에 이제 모태동 시절에 있었던 대약친 운동, 대약친 운동도 1기는 그럭저럭 봐줄만 했는데 2기 때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터졌던 문화대혁명이라는 헬게이트까지 열리게 되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중국의 문화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항저우에 있는 천조호인데 원래 여기가 호수는 아니었어요. 이 지점은 사진에서 보이는 이 지점은 원래 호수는 아니었어요. 천조호는 호수 위에 정말 1000개의 섬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섬들 위에는 이런저런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약진 운동 시기 때 당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급하게 댐을 건설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별로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댐이 급하게 건설되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 천조 일대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수몰돼가지고 지금 이 아름다운 건축물도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래서 뭐 중국의 아틀란티스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성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청조정의 명을 받은 강남 대형의 수장 흠차 대신 화추는 장홍량이라는 장수한테 1만 3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항저우를 구원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장홍량의 구원군이 출진할 당시에는 이미 태평천국군이 항저우를 점령한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충황 이수성은 항저우를 점령한 다음에 강남 대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대형에서 장홍량이 이끄는 병력이 항저우로 향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받은 이수성은 정말 일말의 미련도 없이 신속하게 항저우를 포기하고 바로 난징으로 회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태평천국이 항저우를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자 장홍량 부대는 이게 무슨 함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항저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썼다는 뭐 그런 공성애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좀 이제 찜찜한 기분으로 천천히 항저우에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홍량의 부대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이에 이수성 부대는 신속한 행군을 해가지고 불과 7일 만에 난징으로 회군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애초에 항저우로 공격했던 작전 자체가 일종의 낚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안희성으로 진군에 들어갔던 영왕 진옥성의 부대도 재빨리 회군해서 난징에 당도를 하게 되니 강남 대형은 순식간에 10만에 달하는 태평천국군에게 포위를 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급해지자 흠차 대신 화추는 서둘러 항저우에 주둔하고 있는 장홍량에게 회군 명령을 내려요. 야, 지금 너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돌아와서 강남 대형을 구원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장홍량이 묘한 행동을 합니다. 아, 죄송하지만 지금 가는 건 곤란하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왜냐? 항저우를 지키라는 것이 조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항저우를 지켜야지 조정의 허가 없이 함부로 강남 대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면서 회군 지시를 거부하고 그대로 항저우에 눌러앉아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모르긴 해도 장홍량이 아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조정의 명령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강남 대형이 아작나게 생겼는데 지금 가서 구원을 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작전상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장홍량은 그렇게 계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자기가 돌아가도 좀 늦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자기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강남 대형이 함몰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개미지옥에 빠져가지고 같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왕 이렇게 된 거 항저우에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에 버티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 아닐까라고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전력이 약화된 강남 대형은 태평천국군의 파상 공세로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보루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초 태평천국이 대량의 폭약을 이용해서 강남 대형의 성벽을 허물어버리니 결국 눈에 가시가 텄던 제2차 강남 대형은 붕괴되고 말았다는 거죠. 제2차 강남 대형이 함몰되자 부원수, 장국량은 탈출을 하던 중에 단양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병, 풍자재가 간신히 남은 병력을 수습해서 진장이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거죠. 흠차 대신 화추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서 수적으로 도주했지만 제2차 강남 대형 함몰에 책임을 지고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 대형의 구원 요청을 거부했던 장홍량은 어떻게 되었냐?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데 항저우 탈환의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뜻밖에도 장홍량은 승진을 해요. 그래서 강서 절강 제독으로 승진을 하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거죠. 이로써 태평천국의 수도 천경을 위협하는 눈의 가시들은 모두 제거가 됐습니다. 청해 관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2차 강북 강남대형은 모두 붕괴됐으며 배반을 했던 푸커오 또한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 작전의 성공으로 충황 이수성과 영왕 진옥성은 태평천국 군부의 실세로 우뚝 서게 돼요.
그리고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은 태평천국은 이제 수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공세로 전환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수성과 진옥성은 앞으로 태평천국의 진로를 두고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원래 기존의 작전대로 서쪽으로 진군을 해서 장강 라인을 완벽하게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쪽으로 진군해서 새롭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뚫을 것이냐, 이렇게 동정과 서정을 두고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과연 태평천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